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일본 영화의 종특 중의 종특인 애니 실사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작품인 게 현실이죠. 그러나 넷플릭스가 나선다면? 각국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한국에서는 드라마 위주,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제작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애니의 실사화도 밀어붙이고 있죠. 지금 넷플릭스에서 제작이 진행 중인 일본의 애니 원작 실사판 3대장, 원피스, 카우보이 비밥, 그리고 건담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원피스! 설명이 필요 없는 대작 중의 대작이죠. 2017년에 연재 20주년을 맞았고 2019년에는 애니 방영 20주년이 된 발행 부수 약 4억 8천만 권이 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발행된 단일 작가의 만화 시리즈로 진짜 레전설이죠. 중요한 건 원피스가 도대체 언제 끝나냐는 건데요. 일본에선 국민적 인기를 자랑하는 원피스의 작가 오다 선생님은 60권이 나왔던 2010년에 이야기의 절반 정도까지 왔다 라는 코멘트를 남긴 데다 당시의 인터뷰에서 4-5년 정도면 끝이 날 것 같다 라고 말해서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120권 정도면 끝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올해 11월 21일이면 애니도 1000회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의 실사화도 앞두고 있죠. 2020년 1월부터 제작 소식이 들렸는데요. 오다 선생님도 이렇게 축하 코멘트를 올렸습니다. 일단 영화가 아닌 10회 분량의 시리즈로 넷플릭스 독점이며 작가인 오다 에이치로가 프로듀서로 참여를 합니다. 넷플릭스와 공동 제작을 한다는 투모로우 스튜디오는 이따가 말씀드릴 카우보이 비밥 실사판 역시 제작 중이며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도 제작했던 최상급 레벨의 헐리우드 스튜디오입니다. 원피스의 각본은 에이전트 오브 실드 등 넷플릭스의 마블 드라마 시리즈를 다룬 실력파 작가 매트 오웬스가 담당을 합니다. 이 작품은 제작진들 사이에서 프로젝트 로저로 불린다는데요. 한때 유튜브에 몰아쳤던 이 영상이 혹시 실사판이 아니냐 라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이 영상이 재밌는 점은요, 루피를 사이토 타쿠미, 나미를 리카 이즈미, 조로를 이케우치 히로유키, 우솝을 다이고, 쌍디는 쿠보즈카 요스케가 연기해서 정말 그럴싸했거든요. 특히 나미 누나 피지컬이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은 인디드 저팬이라는 구인 구직 사이트의 채용 정보 검색 앱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넷플릭스판 원피스는 당연히 일본 배우들을 기용해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작품은 아니고요. 아주 헐리우드스럽게 각색이 됩니다. 그 다음엔 무시무시한 캐스팅 루머가 흘러나왔죠. 코드블랙의 알렉스 랭이 쌍디로 캐스팅됐다는 소식이 들렸고 루피 역의 아역 배우 맥스 찰스, 조로의 일본 배우 아라타 마켄유, 나미의 테일러 리처드슨, 우솝의 마커스 스크리브너가 캐스팅이 됐다는데 제정신? 이게 또 심각한 이유가요. 이 캐스팅 소식이 프로덕션 위클리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거거든요. 여긴 영화나 TV 프로덕션 업계 전반의 정보를 취급하는 유료 사이트인데요. 이 캐스팅 목록을 올리자마자 즉시 삭제가 됐습니다. 빼박에 쎄한 느낌이 오죠. 일단 여기서 광고에 의문의 1승 추가. 사실 크랭크인이 올해 봄이면 이미 배역은 정해진 거라서 이건 소문이 아니라 정보 유출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팬들은 당연히 멘붕이 왔죠. 젊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쌍디감이 있지 않을까? 오이 루피는 브라질 사람이 아니었냐? 조로가 무슨 아이돌처럼 되어버렸구만. 나미와 우솝까지는 인정. 불안감만 느껴질 뿐. 이 캐스팅 보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기나 하냐? 누구라도 시비를 털 거야 라는 등 결국 원피스까지 데스노트의 전철을 밟게 될 거다 라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9월에는 팬들이 넷플릭스 드라마 리버데일에 콜 스프라우스를 캐스팅하길 바랬는데요. 그 이유는 본인이 요렇게 쌍디를 코스프레한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서 어그로를 끌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도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각본을 담당하는 매트 오웬이 팟캐스트 더 리버리에 나와서 원피스 실사판은 아주 웃기는 작품이고 코미디 요소가 중요하다. 일부는 매우 동양적이고 무례하고 애같다.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충격을 주는 장면들이 모든 에피에 담겨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넷플릭스의 원피스, 서양인들의 헐리우스런 해석이 곁들여진 10부작 드라마는 어떤 꼬라... 다음은 카우보이 비밥. 와타나베 시니치로의 1998년작으로 음악, 캐릭터, 스토리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고 지금 봐도 손색이 없는 정말 킹갓 개쩌는 애니죠. 미래의 태양계를 무대로 현상금이 걸린 범죄자들을 쫓아 우주를 누비는 카우보이라는 현상금 사냥꾼들을 다룬 작품으로 한때 마피아였던 과거가 있는 스파이크, 원래 경찰이었던 제트, 빚더미를 짊어진 기억상실증에 걸린 페이, 천재 해커 에드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댕댕이 아인, 요렇게 4명과 한 마리가 행성간 항행선박 비바포에서
공동 생활을 해나가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액션 활극이자 하드보일드 SF의 대명사죠. 이 작품의 실사화는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2009년에 키아누 리브스 주연으로 실사 영화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자금난으로 엎었고요. 2013년에는 와타나베 감독이 직접 실사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발언을 했으나 그 뒤로 깜깜무소식. 2017년에는 애니 제작사인 선라이즈와 함께 아까 원피스 실사판도 제작하는 투모로우 스튜디오가 공동 제작을 발표합니다. 2018년에는 마침내 피셜로 캐스팅을 오픈했죠. 그런데 정작 이 캐스팅이 문제였습니다. 주인공 스파이크 역을 서치의 존 조가 맡았는데 존 조의 나이가요, 올해 49살입니다. 일부 팬들은 스파이크 역을 맡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닌가. 왜냐면요, 원작 애니에서는 스파이크의 나이가 27살이거든요. 그런 우려를 본인도 의식했는지 얼마 전 벌처즈와의 인터뷰에서 존 조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제가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제 나이에 위화감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제가 27살 때가 배역에 맞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지금이 스파이크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죠. 그 다음에 페이는 주라기 월드의 다니엘라 피나다인데요. 이 배우 역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페이와 안 닮았다. 그리고 페이만큼 섹시하지 않다. 그리고 하다못해 어지간한 코스플레이어만도 못하다 라는 비난이 솟구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발끈해서 다니엘라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죠. Hey guys! So as you know, our Cowboy Bebop first look dropped today, which was so exciting. And I just wanted to address a couple of things that sort of keep coming up in the comments amongst fans. First, I wanted to apologize to the fans that I did not anatomically match the Faye Valentine character. 6 foot, double D size breast, 2-inch waist. You know, they looked everywhere for that woman and they couldn't find her. It's kind of weird. So they just went with my short ass. I know.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대부분 작품이 공개되기도 전에 이런 구설수에 오른 작품들은 크나큰 실패를 겪는다는 겁니다. 제트역은 넷플릭스 마블 드라마 루크 케이지의 무스타파 샤키어, 악역 비셔스는 앨릭스 헤슬, 댕댕이 아이는 웰시 코기가 맡았습니다. 역시나 실사 드라마 10부작이 되겠고요. 원작 애니의 감독인 와타나베 시니치로가 고문으로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존조는 이 작품을 촬영하다가 무릎을 크게 다쳐서 LA로 가서 수술을 했고 그 바람에 카우보이 비밥은 1년이나 촬영을 못했죠. 지금은 어느덧 프로젝트 첫 발표로부터 10년이 흘러 시즌 1의 촬영이 종료된 상태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공개될 예정이죠. 특히 카우보이 비밥은 음악이 정말 정평이 나있죠. 그런데 음악 감독이 제드 스타코비치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리버데이를 작업했던 사람으로 내정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긴급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바로 원작의 음악 감독인 칸노 요코가 이번 실사판의 음악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넷플릭스는 대충 할 생각은 없는지 아예 이 드라마 시리즈를 기반으로 코믹스, 소설, 메이킹북까지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건담입니다. 건담을 안 봤어도 건담을 모르시는 분들은 드물죠. 인간형 병기인 모빌 슈트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의 휴먼 드라마가 컨셉인데요. 이번엔 시리즈가 아닌 실사 영화입니다. 2018년 7월 LA에서 열린 애니메 엑스포 2018에서 첫 발표가 됐었고 레전더리 픽처스가 공동으로 제작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공개가 됩니다. 레전더리 픽처스가 뭘 했느냐, 좋은 점은 퍼시픽님을 했다는 거고요. 나쁜 점은 퍼시픽님 2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좀 얕잡아 볼 수는 없는 게요, 각본은 브라이언 케이본인데 이 사람은 마블 DC의 코믹스 스토리를 주로 썼고 오리지널 작품인 사가에서는 무려 휴고상을 받아버립니다. 로스트 같은 TV 시리즈 각본도 썼고요. 이 작품의 감독은 콩 스컬 아일랜드의 조던 보트 로버츠가 맡았습니다. 본인이 좋아서 이렇게 트윗도 올렸고요. 거기에 건담 팬을 위한 영상 메시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뭐 대충 나 건담 나 좋아함 이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 조립한 건프라를 보여주는데 대충 건담 나타쿠 톨기스 3 풀버니언 서번트 커스텀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고수분들의 지적 기다리겠고요. 대충 뭔가 조합이 맞죠. 거대 로봇과 괴수 맛을 진하게 본 레전더리 픽처스의 거대 괴수물 헐리우드 버전을 다뤄본 감독 브라이언 케이본이 스토리니까요. 혹시나 우주세계 건담 특유의 인간 군상극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잊으면 안 되는 교훈은 역시 그렇다고 이 작품이 건담 시리즈의 주력 배경이었던 우주세계를 다룬다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니죠. 독자적으로 실사판 건담 유니버스를 만들지 퍼스트를 포함한 우주세계물이 될지 건덕후들만 아시겠지만 AC, AWCE 어떤 시대 배경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세계는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일본 현지 건담 팬들의 여론이 있긴 하나 참혹했던 TV용 실사작품 G-세이비어도 우주세계를 배경으로 하니까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건담을 좀 신경 쓰긴 합니다. 얼마 전에 섬광의 하사웨이도 그렇고요. 에바 덕후와 더불어서 잘못 건드리면 된다는 전 세계 건덕후들이 받아들일 만한 건담 연표의 틈새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무쪼록 요코하마에서 볼 수 있다는 요 건담처럼 웅대한 스케일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얼마 전 아미 오브 더 데드를 보셨다면 아실 수 있듯 뭔가 딜레이되고 빠그라진 프로젝트를 줍줍해서 압도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기들 플랫폼에서 독점 공개 런칭을 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랑 작업한 감독들이 인터뷰 때마다 입을 모아하는 소리가 절대 제작에 개입을 안 한다, 엄청난 자유를 준다고 하죠. 헐리우드에서 감독이라는 직책의 권한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제작자들과 박 터지게 싸우면서 영화를 몇 년간 간신히 만들어내는 요 제작 구조가 괜히 나온 게 아닌데요. 연출 감독들이야 당연히 돈주가 안 건드리면 좋아하죠. 문제는 구독료 주고 보는 구독자들이 기대와 실망의 급격한 상승 하강 곡선을 너무 많이 경험해왔다는 겁니다. 부디 잘 제작하시어 빅 재미를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이 즐겁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묘한 K지의 K였습니다.